안녕하세요. 유튜버 콜미진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처음 발견하셨나요? 유튜브의 알고리즘으로 저를 만나게 되셨을까요? 밤에 몰래 멸치를 훔쳐먹는 셰인을 보고 오시게 된 걸까요? 진짜 인간극장인 줄 알고 봤다가 줄줄이 인간극장을 보고 낚이신 걸까요?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고 올린 영상들로 여러분들을 만나기 시작한 게 벌써 2022년 8월이니까 곧 만으로 4년이 됩니다. 이미 저와 오랫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은 알고 계실 터지만 오랜만에 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1982년생 개띠, 한국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정이 많고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요. 정이 많은데 어떻게 폭력적이냐고요? 제가 45회를 살고 보니까 그럴 수 있더라고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란 존재가 정말 심오하고 복잡한 존재더라고요. 인자하면서도 한없이 잔인할 수 있고요. 솔직하고 거침없으면서도 겁이 많고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인간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살다가 23이 되던 해 캐나다로 도피 어학연수를 왔어요. 그저 단순히 책 읽는 게 좋아서 문예창작과를 들어가긴 했는데 졸업할 때가 되니까 막막하더라고요. 그래도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제가 끄적인 하찮은 글들을 좋게 봐주시고 너는 글을 써야 한다 했지만 그러기엔 저는 너무 어리고 내공이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아니, 솔직히 더 재밌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었어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캐나다로 왔고 한국에서 몇 번 만났던 외국인 셰인을 캐나다에서도 다시 만나게 됐고 홀로 타지 생활을 하던 저는 셰인의 존재가 너무 따뜻했고 고마웠고 좋았습니다. 노력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무엇을 얻으려고, 무엇을 해내려고요. 그냥 편하게, 적당히 살았어요. 30쯤이 됐으니 옆에 있던 셰인과 결혼을 했고요. 결혼을 했으니 아이를 낳았습니다. 못해도 둘은 있어야 한다 해서 하나 더 낳았습니다. 그렇게 아이 둘을 데리고 한국, 캐나다를 오가며 엄마에게 아이들을 보여주며 살았어요. 그리고 지구의 멸망이라도 온 듯 떠들썩했던 코로나가 터졌죠. 원래 가려고 했던 해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게 돼서 2년을 기다리게 됐어요. 그렇게 간 한국에서 본 엄마는 2년 만에 봐서 그런가 좀 달라 보이더라고요. 처음으로 엄마가 아이들의 할머니처럼 보였어요. 늘 젊고 예쁘기만 했던 우리 엄마가요. 기분이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엄마가 말합니다. 내가 죽기 전까지 헤일리 리오를 10번이나 더 볼 수 있을까? 제 친구 미정이가 말합니다. 너 유튜브 해. 너 정말 재능 있어. 잘 될 거야. 그의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뭘 찍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그 시간조차 너무 재밌었습니다. 영상이 쌓여갈수록 제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영상이 쌓여갈수록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제 안에 더 높게 쌓여갔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2달이 채 안 됐을 때부터 이런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런 댓글들을 읽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쿡 찔려왔습니다. 너무 막막하고 너무 거대해서 꺼내보지 않았던 글쟁이의 미련이 스물스물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생긴 이후로 책 한 권 읽지 않은 제 자신이 한심스러워서 다시 툴툴 털고 영상을 만들었어요. 영상 속에서 쓰는 글만으로도 행복하다, 나는 충만하다, 최면을 걸면서요. 2년 전 어느 가을날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출판사래요. 저보고 제 이야기가 담긴 에세이를 써볼 생각이 없냐고 제안을 주셨습니다. 나보고 글을 쓰랍니다. 책으로 만들어주겠답니다. 유튜브의 유명세에 제 영상들이 출판사 관계자분들에게도 눈에 띄게 되었고 출간 제안을 받게 된 거죠. 운이 참 좋았습니다. 사실 저는 에세이 수필이라곤 교과서에 나온 법정 스님의 무소유 외엔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책 읽기는 오로지 쾌락이 목적이었고 그저 재미있는 소설책만 읽었거든요. 대학교 다니는 4년 내내 소설책만 100권 넘게 읽었습니다. 저는 자기계발서 한 권을 못 읽겠더라고요. 그런 저보고 에세이를 쓰라고 하니 글을 쓰는 손을 놓은 지 너무 오래됐기에 일단 걱정이 앞섰습니다.
출판사 담당자님께서 제 유튜브 영상에서처럼 편하게 제 이야기를 쓰면 된다고 말해주셨어요. 최근 출간된 에세이 몇 권을 추천해 주셨고 이런 식으로 편하게 일기처럼 쓰면 된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보내주신 추천 에세이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쓸 에세이의 방향을 잡고 아직 어색하기만 한 글쓰기를 한 줄 한 줄 써보고 있는데 한 주가 지나도 또 한 주가 지나도 출판사에선 연락이 없습니다. 틀어진 건가? 살짝 서운하면서도 왠지 모를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책을 출간한다는 거. 그래, 이렇게 쉽게 될 리가 없지. 그래도 잠시 생각만으로 행복했었다 하면서 저도 잊고 지낼 즈음 출판사 담당자님께서 미팅을 하자고 하십니다. 이메일로 거절하시기엔 너무 무례하다 생각되셔서 미팅을 하자는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팅 날 편집장님께서 말하십니다. 사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회의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렸는데 그럼 그렇지. 틀어졌구나. 경진님은 에세이를 쓰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불길한 예감은 늘 이렇게 딱 들어맞는구나. 경진님은 소설을 쓰셔야겠습니다. 순간 얼굴이 달아오르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막 웃었던 것 같아요. 소설이요? 저보고 소설을 쓰라고요? 경진님과 출간을 하기로 결정하고서 경진님의 유튜브를 좀 더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 정도 필력이 있는 유튜버인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에세이를 쓰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소설을 쓰셔야겠어요. 화끈 달아오른 얼굴이 화상을 통해 비춰질까봐 계속 손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 4년 내내 소설책만 읽었지 소설을 써본 적도 소설 쓰는 법을 배운 적도 없는 제가 소설을 쓰라고요? 경진님, 그거네요. 소설을 쓰시기 위해 대학교 내내 소설책만 읽으셨네요. 그렇게 미팅을 마치고 한동안 멍했던 것 같아요. 그냥 중고폰으로 찍기 시작한 영상들을 올리기 시작했을 뿐인데 저 같은 사람에게 출판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 그냥 좀 멍했어요. 그리고 조금 두렵기도 했습니다. 작가가 되기 위해 밤낮을 쉬지 않고 글을 쓰는 사람들도 있을 터인데 유튜브로 유명해졌다고 소설을 쓴다는 비난을 받을 것 같아서요. 유튜버가 무슨 소설이야? 소설가가 무슨 승무원이야? 승무원이 무슨 소설을 써? 그런데 제가 확실히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얼굴이 조금 두꺼워졌습니다. 그런 비난도 받을 용기가 조금 생기더라고요. 경계를 넘어선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걱정의 마음이 지나가고 재능이라고 하기에도 부끄럽지만 이런 저의 재능이 유튜브를 통해 누군가에게 발견됐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해도 포기하게 되더라도 죽도 밥도 아니게 되더라도 써보기로 합니다. 외국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가 한국말 단어도 잘 떠오르지 않아서 막 번역기 돌려가면서 맞춤법 찾아가면서 한 줄 한 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10페이지가 넘게 후루룩 써지는 날도 있었고 어떤 날은 한 달이 넘게 한 줄도 못 쓰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지난 2년을 썼습니다. 그리고 현실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났죠. 제 첫 장편 소설이 완성되었습니다. 꿈만 같았던 지난 2년이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인 이민자로 캐나다에 살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했던 저의 모든 감각이 제가 지어낸 이야기 속에 담겼습니다. Oh my god, honey. Come here. Come here. I'm so proud of you, honey. You did this. Wow. God, look at you. I love the cover. This looks better than I thought it would. The cover. Oh my goodness. Come here. Come here. Come here. Come here. Good. Look what you did. So you're part of it. You're part of making this happen. 어쩌면 저의 이야기일 수도, 누구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이 소설이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소설 속 인물들과 밤낮을 함께하며 너무 행복했고 신비로웠습니다. 이 책은 그냥 그 길을 걸어온 증표 같은 느낌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에 저의 미천한 재능이 발견되었고 이렇게 소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누군가에게 재능을 들켜버린 게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깨닫습니다. 저는 세상에 태어나기만 했을 뿐인데 저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된 사람, 엄마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행복한데 길거리에서 한번 스쳐 지나가지도 않았을 저에게 이렇게 큰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여러분들을 제가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